2025년 11월 13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말 유난히 많은 사건들이 압축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K. 정말 하루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굵직한 소식들이 그야말로 쏟아졌었죠. 오늘 바로 그날을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한쪽에서는 거대한 정치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 시장에서는 극심한 양극화가 아주 적나라한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비극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조각들을 저희와 함께 한번 맞춰보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정치권의 경랑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뚜렷한 양극화 문제, 그리고 55만 수험생이 하루, 또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했던 현장의 비극까지 차례로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루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정치권입니다. 검찰의 수장이 정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퇴가 아니라 그 유명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훨씬 컸던 거죠. 네, 맞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 여기에 대한 논란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요. 결국 총장 직무대행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겁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여야의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대립구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여당은 검찰의 사건 처리 방식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무부에 지휘 책임을 거론하면서 전선을 아예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이 사태 하나가 그냥 한 사람의 인사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일종의 뇌관이 되어버린 셈이죠. 자, 이렇게 정치권이 시끄럽게 들끓는 동안에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 뚜렷한 온도 차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한쪽은 꽁꽁 얼어붙어 버리고 다른 한쪽은 거의 미동도 없는 아주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80%. 와, 정말 충격적인 수치 아닙니까? 이게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얼마나 증발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거의 거래가 실종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 양극화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강북 지역의 거래량은 무려 80% 가까이 폭락했어요. 그런데요, K. 기존부터 강력한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3구는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불과 10% 감소에 그쳤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경제 문제에 또다시 정치가 뛰어듭니다. 네, 야당이 이 비정상적인 통계를 두고 이거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경제 문제가 순식간에 아주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정치,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온 날이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또 가장 긴장감 넘치는 바로 그 하루 말입니다. 네,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입니다.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그야말로 숨죽였던 바로 그날이었죠.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약 5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시험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그 무게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날은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통제되는 날이니까요. 정말 다행히도 시험은 전국적으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결시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수능일 아침에는 긴급 상황이 꼭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경찰이 수험표를 잃어버린 학생을 도와주거나 시험장까지 급하게 수험생을 이송하는 등 총 9건의 긴급 상황을 처리하면서 수험생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55만 수험생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던 그 평온했던 하루의 이면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는 비극적인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같은 날 우리 사회 다른 곳에서 벌어졌던 안타까운 사고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시장 안으로 돌진하면서 장을 보던 시민 등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정말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같은 날 울산의 한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추가 실종자가 있을 수 있어 수색이 계속된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큰 인명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 11월 13일 하루를 쭉 돌아봤습니다. 정치적 경랑, 경제적 균열, 국가적인 시험, 그리고 현장의 비극까지. 네. 이토록 성격이 다른 사건들이 어떻게 한날에 이렇게 집중될 수 있었는지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만 명이 오직 자신의 미래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날이었죠. 맞아요. 경제 데이터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의 배경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사람들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때로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들이 한날에 동시에 펼쳐졌다는 것. 어쩌면 2025년 11월 13일 이 하루는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표출된 일종의 축소판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